Hier nu Koreaanse exhibitie is en dat vind ik wel leuk en ik vind het mooi dat ik uitgenodigd ben om ook hier rond te lopen vanmiddag. 한국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네덜란드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유와르던에 있는 프린세스 호프 국립도자박물관에서 마침 반가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죠. 그의 발걸음을 따라 전시장으로 향하니 의외의 풍경이 우리를 반깁니다. 네덜란드 국립도자박물관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인 거스 히딩크 감독이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연이 없는 네덜란드인마저 푹 빠진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에 한국의 전통 공예인 오칠을 더한 것으로 특유의 색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젊은 예술가 윤석현의 작품입니다. 프린세스 호프 국립도자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미술학교 졸업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을 보고 한눈에 반해 이번 전시에 초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현의 작품을 감상한 네덜란드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한 색감에 감탄했는데요. 한국의 오칠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놀랍니다.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칠의 색이 현대적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오칠이 가진 친환경적인 기능에 놀라며 호기심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영어 이름 재펜을 소문자 재펜으로 쓰면 오칠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일본이 일찍부터 서양에 수많은 오칠 공예품을 수출한 탓에 오칠을 뜻하는 대명사가 재펜으로 굳어진 건데요. 여기에는 아픈 우리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오칠 기술을 전수한 것이 한국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오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선 1500년 전의 고구려 벽화,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 경주의 천마총 등에서 출토된 오칠 제품만 봐도 한민족의 수준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우리 조상들은 팔만 대장경을 오칠한 경함에 넣어 땅속에 숨겼고 그 덕분에 썩지 않고 보존됐다는 일화 역시 우리 조상들이 오칠에 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품질의 오칠 산지로서 온나무의 재배와 육성, 정제 기술 등에서 남다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오칠은 생오칠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죠. 오칠과 나전을 활용한 공예 작품의 완성도 또한 자연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일본 대비 우월하다 여겨졌습니다. 백제와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오칠 기술과 나전의 예술성은 최고의 품격을 드러냈죠.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오칠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그 명맥이 끊겼으며 나전 또한 외색이 더해져 쇠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치던 우리의 전통 나전 디자인은 일본의 강요로 지나치게 도안적이며 기교적인 색이 더해졌으며 소수의 명작을 만드는 데 집중하던 나전 명인들도 많은 양의 상품을 양산하는 데 이용되는 등 폐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작품인 나전을 일본 취향으로 상품화시키기 위해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칠 공예의 대명사인 일본에서 세계 최대의 오칠 공예품 미술관의 문을 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 1000점 규모의 칠공예 작품을 전시한 오칠 미술관을 만든 전용복 씨인데요. 그는 일본 전역에 칠장이를 무릎 꿇게 만든 놀라운 인력의 소유자입니다. 일본의 국보급 연회장인 메구로 가조엔 복원 과정에 얽힌 그의 일화는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메구로 가조엔은 1932년 사업가인 니키조가 건축한 곳으로 오칠과 나전 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품은 무려 5000여 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법과 형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이 건물의 작품 대부분이
일본인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온 조선 장인들에 의해 태어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남다른 위용을 자랑하는 천마도만 하더라도 말의 근육을 전복 껍데기의 질감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한국에만 있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본 순간 전용복 씨는 나라 잃은 서름과 울분을 자기에 꾹꾹 새겨 넣었을 조선시대 장인들이 떠올라 눈물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굳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일본 오칠을 보고 맥으로 가져해낼 자기 손으로 완벽하게 복원해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민족의 솜씨가 일본인보다 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요. 그는 결국 쟁쟁한 실력을 갖춘 3,000명의 일본 토박이 장인들을 물리치고 맥으로 가져해내 복원 및 창작품 제작을 총괄하게 됩니다. 작업을 위해 전용복 씨와 함께 일본으로 향한 한국 오칠 장인들은 대한민국 예린칠 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3년간 10톤이나 되는 옷을 사용할 만큼 방대한 작업에 몰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한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매진했다는 전용복 씨의 작품은 실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일본 장인들이 도저히 복원할 수 없다며 손을 내저었던 천상선녀도가 그의 손에서 멋지게 다시 태어났으며 2층 대회의장 입구에 놓인 사계 산수화는 엄청난 대작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멋진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까만 칠 바탕에 낮과 밤의 차이, 계절의 변화 등을 은은한 나전으로 표현해낸 전용복 씨의 인생 역작이죠. 그리고 그의 창작품에는 전용복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1991년 마침내 다시 문을 연 맥으로 가져해낸 오픈식에는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이곳에서 피와 땀을 흘렸을 조선 장인들의 넋이 조금이라도 달래졌을까요? 한편 일본의 오칠 기술이 최고라며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은 전용복 씨의 솜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그를 붙잡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전용복 씨의 비자 취득을 위해 일본 외무성에 비자 신청 이유서까지 직접 작성해서 냈을 뿐더러 최초의 500여 점이었던 의뢰 작품 수를 5,000점에 이르는 작품 복원과 창작품 의뢰로 확대했죠. 그의 작품은 일본 교과서에까지 실렸으며 일본 정부는 전용복 씨에게 귀화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다며 일본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전용복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의 칠장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었죠. 그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사건은 또 있습니다. 하나에 8억 4천만 원인 손목시계가 있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비싼 시계에 을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이 하나 보이지 않는데도요. 바로 전용복 씨가 만든 오칠 시계였습니다. 세이코 시계 회사의 의뢰로 만든 오칠 시계는 나오자마자 매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경매에 나온 것이 단 한 번뿐일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칠하기만 한다면 1만 년이 간다는 오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은 작품인 것이죠. 2010년경 전용복 씨는 일본에서의 온갖 명성과 부귀 영화를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오칠 예술을 계승할 후계자를 양성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칠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혼의 정수이자 영원불멸의 유산입니다. 일본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나는 조선의 오칠장이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오칠 문화를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